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배뇨장의 질환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은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흔히 사회적 암이라고 불리는데요. 빠른 고령화로 인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연령에 따른 요실금 유병률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40대 이후 중년 여성의 40에서 60%가 요실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실금의 발병률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요실금 환자도 더욱 늘어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실금 환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요. 남성에서도 발생하지만은 요실금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성에 있어서 요실금은 대개 전립선이나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고령의 남성에서 나타나지만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서는 비교적 사회 활동이 왕성한 중년에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마치 여성들에게만 요실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남성에서는 전립선 문제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이 지나치게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방광의 소변이 미처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소변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이를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넘쳐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출산의 경험입니다. 태아가 좁은 산도를 지나면서 요도 관략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령화에 따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들고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요도 관략근 내에 콜라겐이 많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관략근의 탄력이 떨어져서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요실금이라고 하면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 소변 흐르는 긴장성 요실금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는 5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도 관략근의 조절이 잘 안 되어 발생하는 긴장성 혹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고요. 또 소변이 너무 급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요실금을 절박성, 급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긴장성과 절박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요실금을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또 잘 보지 못해서 넘쳐서 흘려버리는 일류성 요실금, 그리고 인지를 잘 못해서 소변을 흘리게 되는 심인성 요실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흘린다면 요실금입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도 요실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과민성 방광에서 나타나는 요실금은 대부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의 주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그리고 급하게 보는 절박뇨, 또 급하게 보다가 흘려는 절박 요실금이 주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실금과는 많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인 진단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요실금의 상태와 연관된 여러 계통의 이상 유무를 찾아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긴장성 요실금에서는 수술 전 검사로서 요역학 검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절박성 요실금하고 일류성 요실금에서는 요역학 검사에 추가해서 방광이나 상부 여러 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방광 내시경을 추가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차가운 기온에 대한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차가운 기온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긴장하게 합니다. 방광의 배뇨근에도 긴장도가 증가되는데요. 배뇨근이 긴장하게 되면 방광의 용적이 줄어들고 작은 반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반응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나 소변이 급하게 되는 절박뇨, 또 이것이 지나치면 너무 급해서 흘려버리는 절박요실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음으로 해서 소변 양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원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방광은 예민한데 소변 양이 증가함으로 해서 요실금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소변을 흘리는 상황과 반복성 여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아주 젊은 여성에서도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 요실금을 경험한다는 경우가 20%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소변을 흘린다고 너무 요실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원인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경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흘리는 질환이죠. 소변을 흘리는 상황이나 상태는 환자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하기 때문에 진단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진단은 본인이 쉽게 하게 되지만 치료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실금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치료는 쉽지만 부끄럽게 생각해서 숨긴다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긴장성 그리고 복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요실금은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와 같은 아주 급격한 복압 상승 시에 소변을 흘리게 되는 요실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박성, 급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실금은 요의를 느끼면 배뇨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변을 흘리게 되는 요실금입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 요실금이라고 있는데요. 긴장성 요실금과 절박 요실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일류성 요실금은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흘리는 상태로 대개는 지속적으로 소변이 흐르게 됩니다. 5번째로는 심인성 요실금이라고 있는데요. 인지가 잘 안 되어 소변을 흘리는 경우로 치매에서 흘리는 요실금이 대표적입니다. 네, 흘러진 소변으로 인해서 요도나 요도 주위에 소변이 묻어서 여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주로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나 빈뇨나 절박뇨, 야간 빈뇨와 같은 방광 자각 증상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러한 증상에 대한 검사 중에 요실금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흐르기 때문에 흐른 소변을 본인이 인지하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긴장성 요실금의 증상은 정도에 따라서 3단계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와 같은 아주 급하고 과격한 복압 상승 시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아주 약한 요실금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비교적 가벼운 복압 상승 시에 소변에 누출이 생기는 상태로서 대표적인 것은 무거운 것을 들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걸어 다니거나 휴식기에도 소변에 누출이 있는 경우로 가장 심한 단계의 요실금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치료가 더욱 절실합니다. 노화로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실금까지 수반된다면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에 의해 요로 감염 등 다른 질환도 동반될 수 있어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넘쳐서 흐르는 일류성 요실금의 치료 원칙은 소변을 원활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해야 하고요. 신경이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시에는 요도루 형성을 통해서 소변을 쉽게 보게 해주는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의 치료에서는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거나 방광 결석 등으로 방광 자극 증상이 심하다면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장성 요실금의 치료를 위해서는 골반 저근 운동 등의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선행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요실금 테이프를 사용한 요도 관략근 교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요. 본인이 느끼는 심각성에 따라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 본인이 불편을 느끼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변이 넘쳐서 흐르게 되는 일류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조기 수술로 원인을 제거해서 상부 요로기관이나 방광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장성 요실금의 수술은 거의 대부분 요실금 테이프를 이용해 요도 관략근을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 마취 혹은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수술 방식은 질벽을 통해서 요도에 테이프를 위치시켜서 요도 관략근의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서 외부로는 표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외관상 흉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술 후 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척추 마취의 경우는 하루 정도 입원하고 수술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네, 긴장성 요실금 수술에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은 테이프가 안정된 위치에 잘 위치하고 고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육체적인 노동은 며칠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너무 쪼그려 앉아 있는 등의 골반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수술 부위가 다 나을 때까지 한 1개월 정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성 요실금의 경우 수술 후 추적 검사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요, 5 내지 10년 내 재발률은 10% 미만을 나타냅니다. 재발은 노화에 의한 골반 저근의 이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수술 후 관리만 잘하면 거의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류성 요실금의 경우는 원인 질환의 종류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재발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에서처럼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절박 요실금에서는 요로 감염 등의 원인 질환이 치료되었을 때 요실금 증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죠. 긴장성 요실금의 경우는요, 평소 기침을 많이 해서 소변을 흘리다가 호흡기 질환이 치유되면서 기침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요실금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카페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 함유된 성분 중 방광을 구성하는 주 근육인 배뇨근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고 난 후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게 본다는 분들은 대부분 카페인 성분이 배뇨근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개인차가 심한데요. 커피나 차를 마셔도 별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배뇨근 자극이 너무 심해서 급하게 소변을 보다가 흘려버리는 절박 요실금을 경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뇨근에 과민하게 자극하는 성분 중 카페인을 대표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캡사이신이나 알코올, 심지어는 탄산도 배뇨근을 예민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매운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에 빈뇨나 절박뇨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매운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캡사이신이 주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과 같은 배뇨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방광이 어떤 성분이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본다면 발병률의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성 요실금 발병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출산에 의한 요도 관략근의 손상도 긴장성 요실금의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요, 노화에 의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요도 관략근에 있는 콜라겐 성분의 감소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긴장성 요실금 치료에 있어서 일상생활 권고사항에 체중 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복압이 쉽게 상승하고 상승한 복압이 방광을 압박함으로 해서 요실금이 보다 쉽게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체중 상태로 긴장성 요실금이 있다면 1차적으로 체중 감량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변비도 복압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변비는 지속적인 복압 상승으로 방광의 압박 효과도 있지만은 골반 저근이 늘어나는 데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반 저근이 늘어난다면 2차적으로 요도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서 작은 압력에도 소변을 흘리게 되는데 이로써 긴장성 요실금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골반 저근 운동이라고 해서 배뇨에 관계되는 근육들, 특히 치골 미근이라는 요 잠금 장치에 관여하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별도로 필요 없고 장소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반 근육은 팔이나 다리 근육들처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이 정확한지 운동 후의 근육의 발달 정도의 판정도 어려워서 쉽게 지치고 실증이 나게 됩니다. 네,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혼자만 고민하다가 보면 주변에 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증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가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과 더욱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실금을 사회암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밝히고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